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매크로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라울 팔 매크로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뛰어난 분임은 부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004년도에 남들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골드만삭스에서 은퇴를 합니다.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90년도에 많이 활동을 하다가 이때 은퇴를 했는데 이때 당시 나이가 36살이라고 해요. 헤지 펀드도 운영하고 유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매니저로서 트레이더로서 많은 공을 세우고 자신이 있었으니까 나름 은퇴를 하지 않았을까요? 조기 은퇴도 했었고, 그리고 남들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잘 알지도 못했을 때 크립토 교육 플랫폼 회사를 차립니다. 크립토를 교육하기 위해 회사를 차렸다. 그게 리얼 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뛰어난 사람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유튜브를 올리면 그래도 다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일단 첫째, 너무 깁니다. 기본이 1시간이고 길면 2시간 가고요. 둘째 문제는 뭐냐? 일단 먹방으로 술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엄청 길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분이 뭐 바나나 전문가, 바나나 마스터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바나나전 언제 올라요? 이 타이밍이나 유동성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딱 이렇게 켰더니 일단 뭐 와인인지 샴페인인지 먹고 시작을 하고요. 사실 이 방송을 아마 9월 25일경에 찍었을 텐데 그때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다 별로 재미도 없었거든요. 근데 조정 같은 건 거의 안중에도 없이 굉장히 여유 있게 술 방송을 계속 찍는 겁니다. 사실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샴페인 96년산 돈페르뇽 소개를 하는데 눈이 막 초롱초롱하죠. 그리고 뭐 이거 함께 먹고 있어. 뭐 치즈에 햄에 땅콩에 뭐 새우도 보여주고 뭐 스페인 여행했을 때 별로 관심 없는데 이거를 한 2, 30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방송도 여유 있게 시작을 해요. 뭐 러블리 이브닝이라고 하면서 호주 사람들은 굿모닝이겠네. 중동 사람들은 아마도 한밤중이겠네. 뭐 유럽 사람들은 아마 늦은 오후이지 않을까. 굉장히 여유가 넘치는데요. 야, 저는 이렇게 재미없었던 9월 25일경에 전후로 해서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맨 뒤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매크로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요. 일단 한 20여 분짜리 먹방을 보고 그 다음에 한 뒤에 10분 정도는 또 이분은 이제 NFT를 주로 사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NFT를 사려고 이더리움을 소액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FT 관련 수다를 또 한 10분 정도 떨다가 그 뒤에 나온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어디쯤 지나가고 있을까? 사실 이분은 굉장히 지금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분이 방송을 하면 여러 유튜브나 뭐 이 트위터로 엄청나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좀 복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쉬운 거부터 짚고 넘어갈 텐데 일단은 뭐 주식이나 코인이 좀 동행을 한다고 볼 때 주식 현황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현재 S&P 500의 현황을 나타낸다. 이 정도에 멈춰 있네요. 근데 이 까만색은 뭐다? S&P 500의 닷컴 버블 시절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무려 97%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냐 AI 버블이냐 아니 그런 뭐 너가 좋냐 내가 좋냐 할 거 없이 거의 일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AI도 지금 22년 이래로 버블이다 버블이다 하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라울팔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직까지 뭐 이 닷컴 버블이 끝나기 위해서는 AI 버블이 끝나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남았다.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일단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사실 크립토잖아요. 그 중에서도 알트코인 언제가 저희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지수가 가장 일치하는 동행하는 지표다. PMI 제조업 지수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일치를 하니까.
비트코인도 ISM 지수를 따라가지만 정확히는 알트코인이 더 따라간다. 그래서 이 주황색은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차트를 가져온 거고요. 하얀색은 ISM 제조업 PMI 지수를 나타냅니다. 이게 제가 2024년쯤에 있었던 걸 가져온 거거든요. 이때 당시 어땠습니까? 지금에서야 이더리움이 그래도 좀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2년째 비트코인만 킹왕짱, 킹왕짱 하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계속 쓰레기다, 뭐다, 뭐 쓸모가 없다, 뭐 내러티브가 없다, 욕을 먹었던 뭐 주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뭐 AI 쪽이나 이런 것만 계속 올라가고 다른 주식들은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이 정말 부익부 빈익빈익 극에 달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ISM 이 지수와 알트코인은 정말 놀랍게도 많이 일치를 한다. 왜냐하면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ISM 협회가 현재 발표하는 PMI 지수가 어디쯤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자, 4-year sine curve 또는 사인 함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반감기 사이클이다, 뭐 반도체 사이클이다, 4년 만에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있기도 전에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게 뭐다? 4-year sine curve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 대선을 통해서 사실 미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토시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집어넣었을 뿐이지. 왜냐하면 너무 명확한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대선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돈 뿌리기가 나오면서 부양을 하겠죠. 그러다가 급등이 나오다가 둔화가 되고 다시 회복을 한다. 요게 4년이 걸리더라. 기가 막히게 일치하죠. 이 빨간색을 보시면요. 24년도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대선이 있었구나. 20년도에 대선이 있었구나. 올라가잖아요. 16년도에 대선이 있었구나. 12년도에 대선이 있었구나. 4년마다 반복을 하더라.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만 이게 까만색 ISM 이 지수가 안 올라오고 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50 이하를 이렇게 바닥에서 놀았던 적이 이거 집계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딛고 회복을 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올라오고 계속 비비고 있습니다. 50 아래 근처에서. 해도 너무 안 맞네. 왜 알트 시즌이 안 와? 요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라울팔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2000년, 2021년도에 인위적으로 엄청난 초대형 과열, 유동성을 팬데믹 때문에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이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다. 이때도 뭔가 사이클이 좀 어글러졌고요. 그 뒤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거의 40년 만에 기록적인 속도의 금리 인상을 또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때도 또 너무 많이 비즈니스 사이클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너무 급등, 너무 급락. 거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라울팔은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가 내년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지금 세이브하고 있다. 사실 금리 인하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유동성을 올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관세 전쟁이다, 뭐 중간 선거다, 여러 가지를 토대로 요걸 미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이유들로 지금 사이클이 조금 망가졌고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 계속 바닥에서 비비고 있는 게 사실 이거 이미 정점 근처였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기가 원래 4년 우리 반감기 사이클로 보면 25년 4분기, 뭐 10월 이때쯤에는 거의 다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랑 뭐 이더, 뭐 XRP 조금 올라와 있지 웬만하면 올라오지 않은 게 요런 이유 때문이다. 조금 뒤로 밀렸다. 이렇게 이제 라울팔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울팔이 주장하기로는 4년 주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5년 주기로 연장을 하면 이번만입니다. 5년 주기로 연장하면 얼추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까만색은 ISM 그 지수고요. 이 빨간색을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원래는 4년 주기의 커브인데 요거를 5년으로 슬쩍 연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까만색이 지금 거의 역대 최장 기록을 기록하면서 지금 회복 구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ISM 협회 PMI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26년도 2분기쯤이 정점이 아닐까라고 라울팔은 예상을 해보란다는 겁니다. 아마도라고는 하니까 뭐 확신은 못하겠죠. 2분기일지 정확히 3분기로 넘어갈지 1분기에 빨리 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4년 주기가 조금은 미뤄졌다라고 라울팔은 본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MI 지수가 그러면 과거에도 어떤 걸 따라갔는지를 조사하면 나오겠죠. 이제 조금씩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한 유동성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통화량 조절, 금리 뭐 인하, 대차대조표에 뭐 국채를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 행동들을 여기에 이제 다 일치를 시켜 놓은 게 이 빨간색 지수라는 겁니다. 요게 위로 올라오면 양적 완화, 요게 이제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가면 타이트닝, 긴축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중앙은행들의 활동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ISM, 특히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금리나 유동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따라간다. 근데 이 중앙은행들의 이 유동성 정책이 참고로 9개월 선행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웬만하면 일치를 하잖아요. 빨간색이 가면 결국은 9개월 후에 까만색이 따라오더라. 1985년도부터 계속 일치를 해왔는데 자,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다? 아직도 PMI 지수는 48.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최장 기록이라는 거 보면 여기 보시면 금방 나오죠. 이렇게 길었던 적이 그 어떤 저점에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방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때만 굉장히 오래 밑에서 한 2년, 3년을 비비고 있고 이미 중앙은행들의 유동성은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미 이 정도는 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갭이 너무 이제 커졌다는 거죠. 근데 얘는 9개월 선행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라울파르 주장은 뭐 향후 짧으면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뭐 이렇게 이제 뭐 ISM 지수가 좀 울퉁불퉁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 60 근처까지 올라갈 것이다. 언제요?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왜냐면 이게 이제 9개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26년 2분기 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라울팔이 주장을 하는 건 연기됐다는 건 그래도 좀 확실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연기됐다는 증거가 뭘지 또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번 좀 쉽게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자, 여기 까만색은 그냥 쉽게 미국의 유동성, 우리가 많이 봤던 뭐 글로벌 유동성 M2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빨간색이 연방 정부의 지출인데요. 요거는 참고로 무려 33개월 선행을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연방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난다? 결국은 이 글로벌 유동성이 따라 올라간다. 당연한 얘기겠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이 돈을 어디서 날까요? 미국 국채 많이 찍어야겠죠. 페드가 양적 완화도 하고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도 하면서 국채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글로벌 유동성, 특히 미국의 유동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3개월 선행을 하는 정부 지출이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물론 22년도에 살짝 주춤은 하지만 앞으로 25년, 26년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미 계획은 나와 있고 그러면 이 글로벌 유동성이 따라 올라갈 것이다. 조금 주춤을 하지만 이 구간이 결국은 우리는 앞에 나온다. 그래서 이 PMI 지수가 올라가고 글로벌 유동성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유동성과 비트코인, 뭐 ISM 지수 결국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겠죠. 또 다른 증거 하나만 더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한번 또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빚과 GDP로 알아보는 미래의 방향성. 여기 보시면 이 까만색 차트, 뭐 빨간색 차트가 모두 이제 분자는 총 부채고요. 분모는 GDP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GDP 대비 미국의 총 부채, 빚을 나타내는데요. 빚이 뒤로 갈수록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항상 늘어나겠죠. 웬만해서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어 놓은 겁니다. 1950년도 이래로 결국은 부채는 올라간다.
이렇게 팍팍 솟아있는 곳이 두 군데 있잖아요. 요거는 한눈에 봐도 뭔가 이상하죠. 사고가 났던 포인트입니다. 요때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요때가 팬데믹 때인데요. 자, 이게 높다 함은 부채는 높고 GDP는 낮다는 뜻이잖아요. 부채는 높고 돈은 못 번다. 사고죠. 그래서 사고 1, 사고 2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현재다. 현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떨어지는 게 사실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럼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빚이 줄어들었을까요? 미국의 빚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은 여전히 부채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명목상 GDP, 명목상 성장, 그리고 물가 상승, 인플레 상승으로 인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돈 풀기로 인해서 GDP를 올려서 거의 뭐 돈으로 덮었다. 그래서 빚을 덮었다. 빚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이 명목상 물가로 돈 풀기로 해서 덮어버릴 만큼 이게 지금 줄어든 효과로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물론 향후에는 일단은 빚을 감수하기 위해서 뭐 트럼프 정부도 처음에 도지 뭐 일론 머스크 세워서 뭐 정부를 뭐 공무원을 자르겠다 뭐 긴축하겠다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잖아요. 뭐 의도는 좋은데 그리고 빚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결국은 뭐 스테이블 코인 전략 나오고 뭐 코인 비축 전략 나올 거라 보거든요.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빚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되나요? 아니, 나중에는 이렇게 하겠죠. 탐욕이 생기면서, 아니, GDP를 더 많이 벌면 될 거 아니야. 빚이 뭐 늘어날 수는 있지만 더 벌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아마도 빚이 더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고 3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빚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고 3이 앞으로 뭐 길면 1년 이내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라울팔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사이클을 볼 때 이게 이제 과거 13년, 17년, 21년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수정 뭐 페이즈 2,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한참 밑에 있죠. 이게 시간은 갔는데 이 친구들이 안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나나 마스터가 얘기하기를 아직 바나나가 치솟기 위해선 멀었다. 조금 밀렸다라고 여러 가지 사실 제가 못 가져온 데이터도 있는데요.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는 요 정도로 좀 보고요. 근데 앞서 첫 화면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조종이었거든요. 9월 말은 조정이 있었고 별로 재미없는데 왜 이렇게 평안한가? 지금 얼굴 심각한 거 보이시죠? 제가 많이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뭐 이게 스페인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관심도 없는 먹었던 거 막 사진 올리고 맛있어요. 뭐 NFT 수다도 떨고 왜 이렇게 이분은 평안한가? 근데 참고로 자, 이분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분의 투자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열심히 구글링하고 찾아본 결과 최소 이분이 투자 금액이 한 4천만 달러에서 정말 많으면 3.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잡더라도 한 600억 원 정도는 투자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뭐 많으면 4천억 원, 5천억 원이 넘어가고.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로 본인의 자산의 대부분은 지금 크립토, 코인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거는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많은 돈을 지금 코인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립토의 70% 이상이 수위라는 한 개의 코인에 몰빵이 돼 있어요. 아무리 수위가 좋다고 해도 비트도 아니고 이더도 아니고 수위의 70%를 한다? 야, 근데 이렇게 먹방을 찍으면서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즐겁게 산다? 약간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참고로 뭐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겠죠. 2013년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솔라나 올인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수위로 넘어왔다. 물론 이런 과정은 있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수위에 지금 태웠는데도 이분은 걱정이라고는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요, 이분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뭔가 산전수전 공중정 실패 경험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원금 자체도 많죠. 그리고 투자 실력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돈을 투자 실력이 많을수록 많이 넣을 수도 있을 거고 평소에 뭐 여러 뭐 성품도 있을 거고 실력도 있고 노력을 했으니까 원금도 많이 이렇게 불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분이 어떻게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해서도 뭔가 콜드만삭스에서 뭐 헤지 펀드나 뭐 여러 가지 유럽에서 뭐 글로벌 매니저 트레이더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은 이제 실패를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2009년도에도 최악의 해를 나는 보냈다. 엄청난 서프라임 모기지로 피해를 봤던 것 같고요. 2012년도에도 유로존 위기 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또 2014년도에는 비트코인을 알기는 빨리 알았는데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너무 많이 팔아버렸다. 뭐 수억 달러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또 2014년도에 리얼비전을 창립을 했는데 한 2년간 구독자를 늘리거나 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사업도 위기를 겪다가 저 경지에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레리 핑크 사실 뭐 거의 금수저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분도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었고요. 한 12살 때 이분의 일화가 모하비 사막에서 뱀을 잡아가지고 뱀을 분양을 하는 뭐 이런 알바도 할 정도로 독특하고 그냥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레리 핑크도 UCLA에서 학사 석사 나오고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뭐 국채 트레이더로 한 10년간 이름을 날려요. 이분이 뭐 1970년, 80년도에 한 10년간 벌었던 돈이 무려 10억 달러, 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전무로 승진을 하고 잘 나가다가 딱 한 번, 딱 한 번 1억 달러를 한 번에 방향을 잘못 맞춰서 날렸다고 해요. 10억 달러 벌어주면 뭐합니까? 1억 달러를 한 번에 날리니까 1986년도에 결국은 퇴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린 회사가 블랙록이라는 거예요. 이분도 정말 그래서 이때 뭐 리스크 관리를 배웠다고 하면서 현재의 자리에 있다. 우리는 근데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그냥 뭐 타고난 것처럼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투자를 편하게 하시는 사람들, 원금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에 합당한 노력과 실력을 갖췄다. 과거의 일상생활이 탁월한 사람이 아마도 원금을 많이 벌었을 테고요. 또 차근차근 실패 과정을 겪고 올라가야지만 나는 소액이니까 한 방, 요런 걸 노리지 않게 되고 편안하고 장기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매크로 정보도 물론 중요했지만 저는 저 라울팔의 여유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서 얼마나 얻어 터졌을지 노력했을지를 좀 곱씹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